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과 포트폴리오 함께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벌써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신 지 1년 된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빠르네요. 예. 자, 일단은 오늘 1주년이고요. 그 기념해서 제가 오늘 좀 미국 증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거의 전형적인 전강 후 약계의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는 듯 하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폭을 다 줄여버렸죠. 일단 근데 다우 지수 혼자 지금 상승 마감했습니다. 0.24% 상승해서요. 24,290.05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S&P 500은 0.1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639.44포인트로 기록했죠. 자, 일단 미국 세제안이 드디어 가결이 되었습니다.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이게 일단 미국 증시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때 법인세는 거의 45%까지 올라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떨어지면서 큰 폭으로 줄이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우려, 이 부분 저희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섹터별로 통신이나 금융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각각 1.6%,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형 금융주,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종목들이 각각 0.7% 그리고 2.06%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S&P 500까지 살펴봤고요.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보시면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1.05%, 지수가 1% 이상 하락한 거는 저희 급락이라고 하죠. 지수 역시 급락해서 마감했고 6,775.37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차트만 봐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형 기술주라고 부르고 있는 팡 주식들이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 2% 하락했고요. 아마존과 애플이 각각 2.4%, 0.7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1.5% 하락했고요. 그리고 구글 알파벳이 1.3%, 그리고 저희 패시브 액티브 포함 종목이요. 지금 아도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6.17%나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전일 대비 오펙이 이제 감산 합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씩 희석이 되면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전일 대비 1.5% 빠졌습니다. 배럴당 57.45달러로 시장을 마감했고요.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는 전일 대비 2.62% 상승해서 11.73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하락한 부분을 좀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EM이나 중신증권, 타이거 200은 큰 변화 없고 중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금융주 상승으로 같이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VNQ도 역시 변동성 없고요. 스타벅스가 어제 또 상승을 했죠.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5.47%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주가가 58.78달러까지 스타벅스는 올라간 상황이 되겠고요. 자, 반대로 넷플릭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10달러 이상 주가가 빠지면서 현재 184.04달러로 어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IT주 빠진 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눈여겨보실 만한 게 최근에 매수했는데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줬던 KWEB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기 엔비디아나 페이팔 같은 이런 인터넷 관련주들이 다 같이 빠지면서 역시 동반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정확히 1년 전 오늘 이제 성강통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중국 성강통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포함해서 중국 증시 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비팅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지금 올랐는데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으시면은 저희는 들어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저희가 힘주어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부터 화요일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전에 저희 추석 특집 방송 때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국내 B2C 기업이 분명히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그런 국내 기업들의 투자하는 시대는 조금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내수 시장에서 지금 외국 브랜드 포지션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마켓시어가 너무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딱 여러분 휴대폰만 보셔도 지금 중국 휴대폰의 3강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 근데 그 3강에 삼성과 애플은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화웨이와 오포, 비보가 점유율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5위 밖으로 밀려나 있고요. 애플이 지금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이 혹은 이제 해외의 다른 기업들이 중국 현지 시장에서 예전처럼 물건을 팔 수가 없는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 말씀 먼저 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업종 1등주를 사시라는 이거 꼭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CSI 300 지수입니다. 이게 중국 대형주 지수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코스피 200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대형 지수와 지금 간극이 벌어지고 있죠. 위에 업종 1등 대표 기업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SI 300보다 조금 더 압축된 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인즉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1등 기업들이 시장을 조금씩 더 시간이 지날수록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1등주를 꾸준히 매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또 어떻게 매수해야 되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진핑의 지금 최근에 19기로 네이밍됐죠. 이전 시진핑 5년이 18기였고요. 지금이 19기인데 이 19기의 특징을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떤 것들을 했냐? 빨간 박스 보시면은 지금 집권 5년간에 거의 반부패를 외쳤던 게 지난 5년이었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5년 동안은 빨간 박스 안에 경제개혁, 여기서는 질적 성장이죠. 자, 시진핑은 항상 질적 성장을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챙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일단은 시진핑이 이런 개혁 드라이브를 좀 세게 들어가는 편인데 이렇게 개혁을 자기가 본인 의지대로 하려면은 본인의 중앙 집권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걸 확실하게 준비했던 게 지난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5년 동안에 시진핑이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하고요. 그중에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융에 관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이제 뭐가 좋다 그러면은 우후죽순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사업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공급 과잉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그걸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 산업 집중도가 상승했다. 이게 아까 업종 1등주들이 다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업종의 산업 집중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경기 민감 업종들 포함해서 모두 다 2012년부터 2013년 바닥을 찍고 15, 16년 동안 상승하는 모습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산업 집중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게 정부의 강제 구조 조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 다 퇴출하고 규제도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개선이 됐고요.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산업 집중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업체들이 나머지 마켓 셰어를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자, 아무리 저희가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은 기업 이익이 좋다고 해도 전체적인 사이클이 잘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전체 사이클이 어디쯤 맞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기업 부채 위험 완화에 따라서 중국 신용 위험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국 CDS 5년물이고요. 그리고 밑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조업 실질금리입니다. 자, 실질금리가 빠지고요. CDS 프리미엄도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원래 중국의 가장 큰 부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 부채는 정부나 민간의 부채가 아니라 기업의 부채였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제조업 실질금리 하락하면서 지금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위험이 많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 자체의 CDS 프리미엄 또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죠. 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는 좀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다, 당분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펀디멘탈 바닥 확인에 따라 위안화 절하 압력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머징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환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환이 약해지는 거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이 시달렸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올해에도 뭐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외화 보유 잔고가 부족하다. 예,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면서 자, 그 부분이 최근에 위안화 환율 절상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리스크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예전보다 많이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동안에 저희가 성강투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 종목들 중에 지금도 매수 유효한 종목, 그리고 여기는 후광통 종목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홍콩 종목까지 중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목들 탑픽을 다시 1등주 위주로 뽑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방송 중에 꾸준히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습니다. 시장 상황 여러 가지 좀 둘러봤고요. 포트 현황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